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다른 경찰들도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얘가 고개 숙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이 경찰들이에요.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기 프로파일러신 거예요. 경찰청 일기 프로파일러. 그렇죠. 남의 심리를 잘 읽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예. 행동을 읽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 심리를 유추해내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범죄 행동 분석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자 장윤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이 팩트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장윤기는 어떤 범죄자입니까? 성도착을 기반으로 한 가학적 성범죄자. 요게 정의에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이제 여고생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제가 여쭤보자마자 바로 성도착증, 성범죄자 이 말씀을 하시네요.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데 어떻게 왜 리얼도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왜 가슴을 잘라서 도려내고 성기를 도려내고 네. 말하자면 뭐 목을 찌르는데 예. 이 행위를 하느냐. 그거는 성도착증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이 진짜고 말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한테. 네. 그리고 왜 사회복무요원을 할 때 몰카를 찍었느냐. 그걸 왜 보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장윤기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불태웠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래전부터 그게 반복되었다는 걸 장윤기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폐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뭔가 문제 행동을 저지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실제 알고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장윤기 아버지가 어디서 근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핵심 증거인 리얼돌들을 폐기한 현직 경찰, 아버지 장모 경감의 직전 소속이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경감은 현재 광주 시내의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광산경찰서에 작년 3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동을 했어요. 네. 근데 이동한 데가 하필 인접서, 그 리얼돌이 발견된 그거 공간, 거기와 원룸. 거기와 지금 범행한 데와 1km가 안 되는 데입니다. 반경으로. 그리고 이 여기에 지구대에 이 사람은 순찰 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가 사고를 쳤다는 거, 범죄를 저질렀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 SUV가 명의가 누구 거냐면 장경감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라고요. 네. 그럼 그 아버지도 그거를 내 차가 수배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바로. 겁니다. 실시간으로 도망 나온 남학생이 있죠. 그래서 신고했어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경찰이 바로 코드 제로로 때려갖고 수색을 했을 겁니다. 이게 코드 제로라고 하면 인접서까지 근처에 다 코드 제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 검문을 다 합니다. 네네. 목 검문을 한다는 것은 도망갈 만한 곳에 길목이란 목에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순찰팀장이니까 당연히 차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광산서의 서장, 과장, 팀장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고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바로 그날 오전에. 무슨 내용으로 회의했는가를 검찰이 정조준에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고요. 대책회의든 뭐든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적당히 해 라고 그냥 분위기를 몰아갔으면은 압수수색도 그냥 대충 했을 것이고 그 차도 그게 장경감 차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되니까 바로 돌려준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당연하죠. 있을 수 없죠. 그것이 40단에서 나온 것처럼 화물차 뒤에 주차해서 거기가 범죄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범인의 아버지한테 그냥 돌려준다? 그건 진짜 최소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차가 어떤 수배 대상이 됐을 때 우리 아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감이 있었을까요? 바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아버지가 그런 폐기한 리얼돌이나 아니면 숨기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교수님 보시면 그러니까 수사의 딱 핵심 증거들만 콕콕. 콕콕인 거죠. 케이블 타이 그리고 리얼돌. 아니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가 폐기한 것 중에 휴대전화 말이에요. 우리가 요새는 휴대전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장윤기의 추가 범행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밝혀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장윤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장윤기 아버지의 폰을 통해서 역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고. 아버지하고 이제 그러니까 장윤기가 유치장에 있을 때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의 아들이 아니면 이거 역시 불가능한 일인가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정 얘기를 안 하면은 이제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 설득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경찰 설명도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이걸 믿지 않고 거꾸로였다고 봐요. 뭐냐면 장윤기 아버지와 장윤기가 통화하고 있었는데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형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사후에 맞췄다고 전 봐요.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직접 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네. 전화로 3자 통화를 한다 이거잖아요. 예.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에요. 어디서 버렸니? 뭐가 있었니? 이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형사는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지를 했어야 돼.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뭐라고 했냐면 단 한마디 설득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로 다 퉁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장윤기는 이렇게 통화한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얼돌을 폐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뭘 더 폐기했을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광산경찰서도 그래요. 여기에 뭐 사실 별거 없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기기조차 없었다. 그리고 저도 그것도 이상해요. 뭐 노트북 하나 없었다는 거 없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럼 거기는 거주 공간이 절대 아니고 리얼돌 갖다 놓고 성범죄 저지르고 연습하는 그냥 범죄 아지트 같은 데였었다. 한번 그 가능성과 예. 아니면은 원래 뭐가 다른 게 있었다. 그런데 사전에 다 치워버렸다. 아버지가. 예, 아버지든 아니 누구든 거기에 사실 저는 다른 여죄의 DNA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빨리 없앴던 거라고 봐요. 뭐 매트도 있었다고 해요. 매트도 있고 뭔가 몇 개 더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치웠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 판단이지. 거기에 무슨 DNA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장윤기의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분명 더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있죠.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와 이 범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스토킹과 연결돼서 이 이채원 양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원래 본 범죄는 리얼돌과 연결된 몰카와 연결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란 얘기. 이채원 양을 공격했던 그 부위와 리얼돌의 부위가 좀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성적인 강간을 하면서 이걸 찌르는 형태의 과학적인 성적 공격 방법을 연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 동료 피해자에 대한 그 성범죄를 할 당시에 뒤에서 이제 목을 이렇게 조르는 그 부분이 그 피해자 여고생에 대한 그 방법이 같았고 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블랙박스에 명확히 확인이 되고 계속 성범죄자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성범죄만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는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살인까지 하려고 했던. 근데 이건 성범죄가 주요 동기예요. 네. 성범죄라는 과정에서 죽게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칼을 사서 준비해서 갔잖아요. 칼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인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행위가 이 범죄자한테 굉장히 쾌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는 죽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우발적인 살인과 강간 살인은 형량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살인은 8년에서 12년 사이, 예. 강간 살인은 못돼도 25년에서 무기징역.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아니 저는 이제 정말 섬뜩한 게 장윤기가 20년을 살고 나와도 40대 초반. 그렇죠. 재범 확률이 높을까요? 그 정도면은 교화가 안 됩니다.
살인과 강간을 연결해서 이 과정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네. 그 높은 도파민을 다른 것이 대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예. 그냥 종신형으로 미국에서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들은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조금 놀라운 게 장윤기의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심지어 도우러 왔던 남학생까지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사이코패스는 반사적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인 거지 모든 나쁜 놈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장윤기는 그러면 자기가 공격을 할 때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알죠.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죠. 피해자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더 본인이 더 각성한 형태가 되는 거죠. 피해자의 고통이 약간 성적인 쾌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더 잔혹한 범죄자, 더 악한 범죄자라고 장윤기는 보이는 겁니다. 범행 뒤에 보면은 무인 세탁소에 가서 자기 옷을 빨고 머리를 깎고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어지는데 본인 주장은 이제 죽으려고 그랬다. 뭐 단정하게 죽고 싶었다 이런 건데 해석 좀 해주세요. 이런 아니죠. 행동들. 보통 그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주를 해야 맞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집에 가서 자면 돼요. 빨래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면 돼요. 그 저기 리얼돌이 있는데 근데 거기 안 갔어요. 굉장히 가까운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한테 야, 너 어차피 도망가봤자 의미가 없다. 편하게 있어라. 그게 아버지한테 지시를 받고 전 코치를 받았다고. 코치를 받고 네. 그렇죠. 코치라는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장윤기 아버지는 자기 차가 수배된 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도망가봤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다 뒤처리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적당히 있어라. 뭐 이 정도? 저는 그 가능성을 훨씬 높게 봅니다. 이래서 언제부터 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랑 연락을 주고받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인 아버지가 뭔가를 해서 다른 경찰들도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고개 숙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이 경찰들이에요. 장윤기 아버지가 이것을 이미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해 줬다고 하면 얘는 숨을 이유가 없죠. 아버지는 형량을 어쨌든 짧게 줄이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대놓고 너무 했는데 친족이니까 지금 이게 처벌 못하죠. 경찰 내부의 경찰의 징계 정도이거나 박경감이나 다른 사람한테 수사팀장?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키 아 증거인멸 교사. 교사 아 그런 쪽으로 검찰은 계속 보려고 할 겁니다. 네. 어떻게든 엮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장윤기 사건 이제 계속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 보이잖아요. 앞으로의 수사의 어떤 향방을 가를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요. 범죄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수사 주체에서 조작 왜곡되거나 아예 어디까지가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까지 됐느냐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 연결되는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장윤기를 또 기소해야 돼요. 공소장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끝났으면, 그러면은 이 장윤기의 강간 살인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게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한 폐지를 해도 되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사의 핵은 형사팀장, 수사팀장, 팀장급 경감이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들한테 다 주고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경찰 내부에 필터링이 없어요. 예. 교수님도 경찰의 보안 수사,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시는, 원래부터 반대하셨나요? 아니, 저는 보안 사건이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봤었는데 지금 이 꼴을 봤을 때는 좀 아닌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7월이니까 최소한 그러면 보안 사건이 아닌 형태로도 경찰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해보고 안 돼. 그럼 보안 사건을 유지해야죠. 알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